매주 월요일 김민준 전문가와 함께하는 스페셜 원입니다. 오늘 장은 양시장이 여전히 오르는데 고점 대비로는 약간은 탄력이 좀 둔화되어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김민준 전문가 오늘 장에 어떤 의미를 두고 있는지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김민준입니다. 네, 오늘의 키포인트 어떤 거라고 보세요? 역시나 CPI 이후의 등락 과정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차트 한번 보시죠. 금요일 날 상당히 나스닥의 모습이 좋았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재료는 노출되면 악재든 호재든 재료가 소멸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야간 선물도 강세로 좀 가고 있고 금요일은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커플링 관계로 영향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차트의 모습인데요. 역시나 저점은 투심은 2280선에 만들어졌다. 역시나 나머지의 상승표는 마지막 퍼즐인 원달러 환율과 그 원달러 환율은 삼성전자에 달려있다. 오늘 삼성전자의 지속적인 추세 유입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까우면은 삼성전자가 오르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데 좀 삼성전자에 좀 집중되는 수급 현상은 좀 안타깝지 않나. 저가 반반 매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늘 구주도주냐 아니면 신주도주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왔던 것 같습니다. 구주도주라면 2차 전지, NFT 메타버스, 오늘 2차 전지 파트들이 좀 약세 국면. 역시나 신주도주라면 자동차, 반도체인데 저가 매수가 좀 더 매력이 시장의 투심을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덧 6만 전자가 됐고요. 역시나 외국인의 수급 개선이 이루어지는 모습이 오늘 금일 지수의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투자 종합 상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외국인들의 현물 시장에서 역시나 공략 포인트가 크게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은 좀 다른 모습이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중소형주 장세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중소형주 장세보다는 대형주, 중소형주 가릴 것 없이 실적이 좋은 종목들. 오늘은 코스피의 현물 시장에 역시나 박차를 가하고 있고 특징적인 것이라면 역시나 원달러 환율이 오늘 조금 내렸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1320원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것도 삼성전자가 그만큼 박차를 가해주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현물 시장의 반도체 역시나 대장주격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쌍두마차가 수급이 개선되고 있는 모습이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한 주 동안에 좀 중요하게 봐야 될 점 스페셜 원으로 좀 짚어주신다면요. 어제 금요일 날은 우리 박성정 앵커님도 아시겠지만 은행주들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시티그룹, 웰스파고, 모건스탠리, JP모건 다 좋았더라고요. 시장 웃도는 예상치들이 나왔는데 은행주야 조금 둘째치고 역시나 기술주, 성장주들이 더 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가장 키포인트인 것 같고 앞서서서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시장의 매기가 분명히 유입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도체 시장 유입이 삼성전자로 집중 포화가 이루어질 것이냐, 대장주가 좀 이끌면서 후발주자까지 갈 것이냐. 또한 내일 이제 찬반 투표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현대차 노조 찬반 투표가 이루어지는데 잠정 합의안 제출을 했습니다. 곧 뉴스에 전화질 텐데 잠정 합의안에 관해서는 말씀드리기에 시간이 좀 길 것 같고요. 찬반 투표에 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잠정 합의안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우선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자동차는 당연히 저가 매수에 동참을 할 것 같고요. 단지 부산 국제모터쇼가 좀 열리고 있는데 굉장히 화려하게 개최가 됐습니다. 조금 모멘텀이 상실되는 찬물을 좀 끼얹는 모습은 좋지 않아 보이지만 반도체와 자동차의 대결 구도 양상은 이루어질 것 같고요. 파업의 찬반 여부에 따라서 자동차 후발주자에는 영향력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하지만 이것 또한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고 오늘 자동차 파트들 몇 종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기존에 늘 좋았던 후발주자 중에서는 센트럴 모텍 오늘도 8%대 상승을 좀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성우하이텍도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한 종목 더 보게 되면 역시나 아모그린텍 쪽인데 여기도 2.5%대 상승비를 좀 이어가고 있고 오히려 오늘 완성차 그룹주 중에서는 현대차가 가장 나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역시나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후발주자로 조금 가고 있는 모습인데 내일이 좀 관건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일이 관건이다. 그러면은 저격 포인트는 어떻게 잡을까요? 네, 이번 주는 명확한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대결 구도 양상이 수급을 보더라도 자동차와 반도체에 좀 집중 포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오늘 이제 카지노 파트와 면세, 리오프닝 파트도 좀 수급이 들어오고 있지만 늘 말씀드렸듯이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시키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 단기적인 접근으로 진단키트를 가고 장기적으로는 리오프닝이 낫다고 했는데 호텔 신화나 이런 대한항공 이쪽에도 수급이 오고 있지만 오늘 수급의 1, 2위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좀 포커싱을 맞추는 게 좋지 않나. 그리고 최근에 이제 분할 이슈가 있었던 EBIT도 오늘 수급의 순위가 들어가 있는 걸 보면 시장의 투심은 지금 역시나 뭐겠습니까? 리오프닝의 장기 투자 내지는 저가 매수의 반도체가 맞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종목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조금은 두서가 없는 것 같지만 오히려 5G도 좀 보이는 것 같고요. 역시나 SFA, 하나마이크론, 후공정 패키징이죠. 동진세미킴 등 반도체가 적극적으로 수급에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드렸지만 내일이겠죠. 내일 이제 찬반 투표가 결정이 되는데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내일 앨런 재무장관도 이제 방한을 하지만 이것 또한 내용이 참 쉽지 않습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겠지만 우리나라와 막 통화 스와프를 체결해 줄 것이냐 이 부분이 좀 관전 포인트인데 쉬워 보이지 않고요. 현대차의 단지 노조 임금 단체 협상 찬반 투표 예정입니다. 이 부분이 좀 넘어간다면 이번 주에 테슬라에도 실적 발표도 있거든요. 수요일입니다. 자동차 파트들이 이제 반도체와 번갈아 가면서 역시나 수급 시장을 좀 이끌 것 같고요. 기아도 이번 주 금요일 날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금주 한 주는 반도체와 자동차의 대결 구도 양상, 그리고 앨런 재무장관에 얼마나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호재성 발언, 그리고 역시나 테슬라의 실적 발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G2 국가의 금리 역시나 정책이 조금은 다른 모습입니다. 수요일 날 중국의 7월달 대출 우대금리 LPR이 발표가 됩니다. 인상은 좀 어려워 보이고 동결 정도를 할 것 같은데 이 또 G2 국가의 다른 금리 정책이 우리 신흥국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단지 이벤트가 산재에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틀간 역시나 매수의 기회로 좀 포착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반도체, 자동차와 더불어서 제약 바이오까지 그리고 신재생까지 기회로 잡아본다면 그래도 8월에 역시나 기회가 조금 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달 좀 기대해 보도록 하죠. 이번 주도 말씀해 주신 내용들 좀 기억하면서 투자 전략 세워봐야 되겠습니다. 장 마감쯤에 또 다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김민주 전문가와 함께하는 스페셜 원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에 삼성전자 그렇게 빠질 때도 김민주 전문가 같은 경우는 꾸준히 회사의 기본 가치를 믿고 좀 투자에 범직하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드디어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좀 중점적으로 전략을 세워주시네요.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상승으로 강하게 좀 출발을 했으니 이제는 지켜내는 것 그리고 그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가 오늘장 남은 5시간 30분도 토마토TV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